미국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예약제도 패스트패스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새로운 서비스인 디즈니 지니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무료였던 패스트패스 제도가 이름만 바꿔서 유료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디즈니랜드에 가려면 꽤 많은 돈을 썼어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려면 그 돈을 좀 더 써야 합니다. 오늘은 디즈니가 없앤 패스트패스와 새로운 서비스 디즈니 지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패스트패스는 무료로 어트랙션 예약을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는 원하는 것을 하나 예약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5개에서 6개도 예약이 가능했죠. 올랜도 디즈니월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패스 플러스란 제도가 있었죠. 하루에 3개 어트랙션을 30일 혹은 60일 전에 예약을 해놓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내가 꼭 타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놓치지 않을 수 있었죠. 물론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 파크가 휴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개장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패스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크가 재개장을 했지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패스는 재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기대했죠. 그런데 패스트패스 줄을 알리는 안내판이 각 어트랙션마다 하나둘씩 철거가 되는 장면들이 목격되면서 디즈니 팬들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결국 며칠 전 디즈니가 패스트패스 제도를 모두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디즈니 지니를 가을에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패스트패스 폐지와 같은 말입니다. 디즈니 지니는 올랜도 디즈니월드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를 이름으로 가져다가 썼습니다. 지니는 사랑에 빠지게끔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존재잖아요. 디즈니 지니 서비스는 지니의 능력처럼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들을 통해 디즈니에서의 하루를 최고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지니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앱을 통해 공주를 만나고 싶은지 스릴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지 등을 선택하면 개인별 맞춤 어트랙션 및 공연을 추천해줍니다. 실시간 어트랙션 대기 시간도 알 수 있고 언제 방문하면 짧은 대기 시간으로 탈 수 있는지도 알려주죠. 그리고 선호 메뉴를 선택해 레스토랑 추천을 받고 그곳을 예약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음식 주문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궁금한 게 있다면 채팅 상담을 통해 원하는 답을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비스들은 모두 기존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물론 내 성향대로 얼마나 잘 추천해주는지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기시간 알림이나 레스토랑 예약 및 모바일 음식 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던 기능들이죠. 그 많던 기능을 디즈니 지니란 이름으로 묶었을 뿐 엄청 새로운 기능들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아직 사용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오픈하면 생각보다 엄청 똑똑해서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함부로 판단하기엔 이르죠. 디즈니는 디즈니 지니가 편리한 무료 디지털 서비스이고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디즈니 지니에 플러스를 붙였을 때입니다. 디즈니 지니 플러스에는 라이트닝 레인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라이트닝은 번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라이트닝 레인은 번개줄, 그러니까 번개만큼 빠르게 탈 수 있는 대기줄을 의미하죠. 애니메이션 카의 주인공 라이트닝 맥퀸이 생각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라이트닝 레인, 그러니까 어트랙션 빠르게 타기, 다시 말해 어트랙션 예약을 하려면 디즈니 지니 플러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디즈니 지니 플러스는 유료입니다. 기존 패스트패스를 라이트닝 레인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원하는 어트랙션,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디즈니 지니 플러스에는 오디오 익스피리언스와 포토패스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특정 장소에 가서 앱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오디오 익스피리언스고 사진 담당 캐스트를 통해 사진을 찍거나 AR 기술을 이용한 사진 촬영 혹은 사진 다운로드도 가능한 것이 바로 포토패스 서비스죠. 디즈니 지니 플러스의 가격은 1인 기준으로 올랜도 디즈니월드는 하루에 $15,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는 하루에 $20입니다. 18,000원, 24,000원 하는 가격이죠. 생각보다 싸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인이 아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티켓값을 제외하고 하루에 최대 $80, 그러니까 94,000원을 더 지불해야 이 디즈니 지니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약 가능한 어트랙션은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경우 40여 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경우는 15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약 시간의 경우 공식 호텔에 묵는 사람은 당일 오전 7시부터 어트랙션 예약이 가능하고 투숙객이 아니면 파크 입장 후부터 어트랙션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디즈니월드의 경우에는 30일 혹은 60일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짤 수 있었는데 이제 당일 예약을 해야 하니까 좀 피곤한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트랙션 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라이트닝 레인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하루에 2개로 제한하고 이용 불가능한 날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어떤 어트랙션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즈니 지니는 어트랙션 상황 안내, 현재 대기시간 알림, 시간대별 대기시간 예측, 공연 시간 알림, 레스토랑 이용 가능 여부 안내, 레스토랑 예약, 모바일 음식 주문, 채팅 상담 등의 기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유료로 하루에 $15 혹은 $20를 내면 디즈니 지니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즈니 지니 플러스에는 어트랙션 예약 제도인 라이트닝 레인, 오디오 익스피리언스, 포토패스 서비스가 포함되죠. 별도로 이용하고 싶은 어트랙션이 있다면 하루에 최대 2개에 한해 라이트닝 레인 예약을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트랙션들이 예약 제도가 적용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디즈니 테마파크 공식 유튜브의 영상들은 95% 이상의 좋아요가 찍히는 게 기본인데 이번 디즈니 지니 소식에 관한 영상에서는 반대로 90% 이상의 부정 댓글과 싫어요가 나왔죠. 솔직히 스크루지 맥덕 서비스라고 불러야지. 이 댓글은 디즈니 캐릭터 스크루지 맥덕을 빗대어 표현한 부정 댓글인데 도널드 덕의 삼촌인 스크루지 맥덕은 돈을 추구하는 부자이면서 검소한 캐릭터로 그려지곤 하죠. 맞아, 이런 친구는 없었어. 왜냐면 나에게 끊임없는 돈을 요구하는 친구는 한 번도 없었거든. 나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편이지. 이 댓글은 알라딘 속 지니의 노래 가사를 가지고 표현한 부정 댓글입니다. 지니가 알라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자기 같은 친구는 없을 거라며 부르는 노래 Friend Like Me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번 디즈니 지니 서비스 소개 영상 나레이션에서도 이 노래 가사를 써먹기도 했죠. Disney Genie, you've never had a friend like this.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것입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 모두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들답게 크리에이티브하죠.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경우 공식 호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올랜도 공항과 디즈니월드 리조트를 이어주는 셔틀버스 서비스 디즈니 매지컬 익스프레스를 제공했었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올해까지만 제공한다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공식 호텔 투숙객 대상으로 제공되던 또 다른 혜택으로는 엑스트라 매직 아워라고 해서 일반 손님들과 달리 좀 더 일찍 파크에 들어가거나 좀 더 늦게까지 파크에서 놀 수 있도록 한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도 올해 없앴죠. 팬데믹 영향 때문일까요? 디즈니는 최근 있던 서비스는 줄이고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는 어떨까요? 상하이와 파리는 이미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란 이름으로 유료 패스트 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2020년에, 파리는 2021년에 무료 패스트 패스를 폐지했습니다. 유료 패스트 패스를 팔기 시작한 것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상하이에서만 적용되나 보다 했는데 어느덧 파리와 미국 애너하임 그리고 올랜도로까지 번지게 되었네요. 남은 홍콩이나 도쿄 디즈니랜드도 가까운 미래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패스트패스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왕 디즈니랜드까지 갔으니 그냥 그 돈 내고 시간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패스트패스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를까 갑자기 무료 서비스를 없애고 그것을 유료로 돌리니 마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디즈니의 이번 패스트패스 폐지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이 안 오신다면 이건 어떨까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가 기존 무료 예약 서비스를 모두 없애고 유료로만 어트랙션 예약이 가능하게끔 바꾼다면 여러분은 돈을 내고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꼭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